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나경원 자녀도 연구 1저자 논란 되겠습니다. 어제 이게 이제 노컷 뉴스가 보도했죠? 네, KBS도 보도했고요. 예. 네. 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논문, 이 정확히는 연구 결과물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연구 결과물 1저자 논란이 불거졌고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논문 논란과 이 비슷한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물론 차이도 좀 있습니다. 예. 그 핵심은 나경원 원내대표 그 아들 김모 씨가 이 고교 재학 시절 2015년인데요. 그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하고 네. 예, 국제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첫 번째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포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좀 이제 잘 해석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벽에 붙이는 포스터가 아니라 뭐 방공 포스터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가 어떤 그 이제 뭐 개요 내지 요약본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필수 요소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근데 연구 배경, 연구 목적, 그리고 간단한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정리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처음에 됩니다. 연구 포스터에 저자가 어디나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예. 아무튼 예 계속해 주세요. 네네. 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조국 장관 자녀의 논란 때도 핵심은 이 고교생이 자신의 실력만으로 이 학회에 발표된 의학 논문 제1저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 대표 아들이 연구 포스터를 발표한 학회는 뭐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만 이제 그 해당 분야 의생체 공학 이제 해당 분야에서 이 세계적 권위를 나름대로 인정받고 있는 학회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연구 포스터를 발표를 한 것이고 특히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이 나경원 대표 아들이 이제 해당 연구에 참여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문제인데 바로 이제 나경원 대표 본인의 부탁이 예.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그 본인의 주장은 그냥 그 실험이 필요해서 실험실만 빌려달라고 부탁한 거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근데 그렇다고 해도 만약에 그 현직 국회의원인 나경원 대표가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들었던 아주 상식적인 궁금증이 그래서 실험실만 빌려준 거라고 한다면 그 교수는 도대체 왜 그럼 자기를 교신 저자로 올렸을까? 그리고 또 이제 그쵸 저도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실험실만 빌려준 거라고 하는데 공동 저자를 올린 이름을 올린 다른 사람들은 사실 서울대 그 의공학과 소속들이거든요. 또 고교생이 1저자가 됐고 나머지는 이제 그 다음이 됐고요. 아무튼 검증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예. 일본 결국 원전 오염수 바다에 방출하나 준비했습니다. 어제 일본 환경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네. 예. 그 환경상은 우리로 치면 이제 환경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름은 하라다 요시아키인데요.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이 정확한 발언이 이렇습니다. 과감하게 바다로 내보내 희석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용어 선택이 잘못된 무슨 과감하게는 무슨 과감하게 무도하게 해주시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무도하고 걱정스러운 일인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오염수 물타기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 담당 부처 주무부처의 장관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 발언에 무게를 싣는 게 당연하겠지만 또 어제 그 우리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스가 관방장관이 정부 대변인이죠. 관방장관이. 대변인격이죠. 예. 이제 해당 발언은 하라다 환경상 개인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우리 외교부에서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속칭 이제 치고 빠지기네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치고 한 명은 치고 한 명은 또 빠지고. 네네. 그러면서 간보고. 그렇죠. 전형적인 간보기인데 이제 문제의 그런 개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라고 하는 정부 기구가 있는데 전직 위원장도 그렇고 현직 위원장도 그렇고 계속 오염수는 바다에 내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도 하고 후쿠시마현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또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참 기가 찰 일이에요. 정말.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죠. 네, 한국도로공사 노동자의 속옷 농성 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네, 그 이틀 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인데요. 그 어제는 그 해산을 시도하는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성 노동자들이 이 상의를 탈의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문제의 본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 전에 법원 판결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맞습니다. 정확히 2주 전이었는데요. 핵심은 그 한국도로공사의 불법 파견 논란. 정확히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까 불법 파견이죠. 불법 파견 그리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요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법원 판결은
우리가 흔히 이제 요금 수납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가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고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업체랑 계약을 맺고 이 요금 수납 노동자를 파견받아서 썼는데 네. 사실 그거 당신들이 그 한국도로공사가 사실상의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그 업무도 사실은 도로공사 그 고유의 업무인데 왜 그거를 파견 노동자를 받아서 쓰냐? 네. 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라, 직접 고용해라 이제 이거였죠. 그렇죠. 내용이. 이제 문제는 이제 그때 승소한 노동자들이 한 300여 명 되는데 도로공사에서 이제 똑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한 1000여 명 되는데 예. 근데 그분들은 아직 학습 그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같이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대법원 판결 받아와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이제 승소 판결 났던 그 판결의 원고들만 그러면 정규직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부분 뭐하면 판결 받아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냥 전형적인 이제 불법 파견이어서 어차피 그분들도 갔을 때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노동자들이. 시간 끌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도로공사 사장이 예전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이강래 사장인데 네. 이강래 사장한테 지금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고 하고 지금 정권운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대부분 이렇게까지 판결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뭐 네. 경영상의 부담이 조금 뭐 있든 없든 네네. 결국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어차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는 큰 방향에 공감을 한다면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최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